누나가 대나무 피리 하나 불며 산 따라 물 따라 갑니다. 가로로 뉘어 부르는 걸 보니까 아하, 대금이군요. 대금. 대금이 누나는 산처럼 물처럼 흐르다가 내쳐 도시를 따라 들어갑니다. 자연과 버탈 때처럼 도시에서도 누나의 대금은 거칠 것 없이 통하고 어울립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신비하게, 슬프게, 장중하게 누나의 숨결과 대금이 함께 빚어내는 이 아름다운 소리 풍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세음악 라운지, 국악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대금이 누나 김지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월 11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대금이 누나의 대금 연주 산골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소리 너무 좋죠, 여러분. 지난 3월에 발표한 EP
대금인 누나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 산골물에서 받은 영감으로 이 곡을 만드셨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라이브 첫 곡으로 연주해 주셨어요. 지금 게시판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대금이 누나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 안내 드릴 거 있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새음행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대금이 누나. 네, 안녕하세요. 친근한 그런 호칭인데 네, 대금이 누나 플러스 본명이 있으시니까 네. 김지연님 이렇게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근데 저는 대금이 누나라고 불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한 번만 그렇게 김지연 씨라고 소개하고 네, 오늘 인터뷰 내내는 네. 대금이 누나 이렇게 편하게 좀 제가 좀 나이가 이게 확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그쵸? 예, 대금이 누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좀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연주하신 산골물 제가 윤동주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뵀죠. 네, 예, 네. 만났는데 그때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말로 그때는 방송이 영어 방송이었어가지고 네. 여기에 기본적으로 큰 메시지는 희망이라고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곡인지요? 이 곡은 제가 작년에 작곡을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네. 그때 이 시를 보고 이제 나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다 같이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힘듦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거는 배가 된다 그러듯이 이제 희망도 같이 나누면 더 큰 희망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산골물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그런 곡이다라고 알아듣고 일단 음악을 하는 많은 목적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게 좋은 소리로 그렇죠. 연주하고 그걸 녹음해서 또 나누고 네. 그런 건데 일단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그때 감사합니다. 그쪽 라디오 스튜디오보다 여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좋음이 훨씬 배가 돼서 잘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금이라는 악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보니까 어떤 그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악기라기보다는 네. 무슨 판타지물에 나오는 이런 무슨 요술봉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대금의 기원 중에 음. 만파식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바다에서 소나무가 떠올라가지고 뭐 네. 그걸 잘라서 불면은 예. 뭐 적군도 물러가고 역병도 물러가고 예. 그런 마법의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했는데 이 대금의 기원을 만파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직 네. 그 요소가 있네요. 네. 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옆에 탁 놓으셨는데 저걸 이제 들고서 불게 되면 이런 마술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런 전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신 산골물 오늘 대금 연주로만 들었는데 네. 이 노랫말이 또 뜻하는 바도 있으니까 그렇죠. 보컬리스트 분의 버전도 이따가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씨가 이제 이 앨범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겁니다. 예. 여기 보면 김효정 씨의 버전으로도 수록이 돼 있는데 그건 이따가 또 네. 노래하는 보컬리스트 버전으로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두서없이 축하가 이제 나오네. EP 발매를 하신 거잖아요. EP 이게 첫 번째 네. EP인가요?
네, EP로는 첫 음. 번째입니다. 근데 여직 그러면 싱글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싱글 앨범 2개를 음. 2019년에 냈었고 그 네네네네. 다음에 이제 2022년에 미니 앨범이 나온 거죠. 그 요즘 시대는 정규 이렇게 막 10곡 넘어가는 그런 앨범이 나오는 시대는 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긴 한가요? 해보고 싶긴 해요. 이거,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거는 정규 앨범을 한번 꼭 음, 해봐야지라는 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갔거나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요즘 흐름은 어쨌든 싱글 하다가 이렇게 미니 앨범 내시고 그리고 정말 기를 모아서 언젠가는 또 10곡 플러스 예, 그 정규 앨범도 준비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2019년 싱글 데뷔 이전에 뭐 이력 같은 걸 좀 여쭤볼게요. 대구미 누나. 네. 누나는 언제 대금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국악중학교에 들어가서 네. 대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보통 뭐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서양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이 어린 나이에 시작하잖아요. 서양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준급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 시험을 볼 때 악기를 시험을 안 봤었어요. 아,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죠? 저희 시창청음만 아. 하고 이제 악기 정해지기 전에. 네. 예. 시창청음이랑 학과 시험만 보고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입학한 다음에 전공을 정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약간 기본기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이제 재능이 어느 정도 음. 있냐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학교에서 처음 기초부터 가르치자라는 그런 교육관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대금인 누나는 아예 중학교 1학년 이전에는 네. 대금을 만져본 적도 없는 건가요? 네. 대금은 만져본 적은 없었어요. 아, 들어보시고 뭐 그런 악기에 네.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만 네. 대금 외에 뭐 인생에 다른 악기가 있나요? 첫 악기는 어떤 악기였어요? 첫 악기는 피아노였던 것 같고 아,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어요. 어머님께서 피아니스트시구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피아노 학원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 피아니스트. 아, 왜냐면 예. 피아니스트들이 다 피아노를 하진 않고 그 네. 옛날에는 그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연주자이시진 않았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학원을 네. 운영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접하기는 이제 그 배운 건 좀 늦게 배웠는데 네. 그냥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그때 귀가 트였었던 것 같긴 하고 배운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피아노는 한 3년 정도 했고 가야금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아. 정도 했어요. 가야금에 그러면 좀 매진하신 편이네요. 6년 동안 놓지 않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언니가 가야금을 한다고 해서 따라 했는데 네. 엄마가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 피아노를 해라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요. 예. 그냥 애들은 이제 쉽게 이제 흥미를 갖고 쪼르고 그렇지만 금방 질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가 그만둔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만둔다는 소리를 안 한 거죠, 제가. 그 6년을 버티신 거군요. 네.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예. 제가 진짜로 안 그만둘 줄 모르셨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버티는 데 의의도 있는 거지만 그 악기가 좋아야만 하잖아요. 네, 그때는 네. 재밌었어요. 아, 그럼 잘하신 거네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정말 그 악보를 못 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냥 귀로 다 해서 이렇게 스스로 배우신 거네요. 저는 그때 제가 악보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 악보가 높낮이는 보이잖아요. 우선보로 네, 네,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대충 때려 맞춰서 연주를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약간 천재성이네요. 그 악보가 사실 필요 없이 귀로만 연주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악보를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악보를 스스로
나름 독특한 방법으로 높낮이를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못 보는 줄 몰랐는데 예. 나중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국악을 공부하고 나니까 음, 딱 어느 순간 악보가 보이는 거예요. 가야금 악보가. 음,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악보를 못 봤구나. 그래서 음.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박치라고 그랬구나. 높낮이만 커뮤니- 보고 음표는 어, 못 봤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선생님과 대금이 누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미니멀했던 상황이었던 것 네, 같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제가 소심해서 말을 잘 음. 못했거든요. 아니 그런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스토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런데 대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신 계기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가야금을 하면서 전반적인 국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제가 따로 어디 가서 뭘 더 체험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학교 수업 시간에 국악이 나오면 이 하나하나 악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때 대금 소리는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아니었는데 그냥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대금이라는 악기의 소리가. 그래서 중학교 이제 저희는 들어갈 때 희망 전공을 적어요. 그래서 일지망은 해금이었고 네. 해금인 이유는 언니가 해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야금도 언니가 가야금 하셔가지고. 네, 어렸을 때는 예. 언니를 다 따라했어요. 언니가 아. 하는 건 다 멋있었고 네네. 언니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았고 네. 언니는 다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언니가 우상이니까 언니가 하는 건 나도 네. 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해금을 일지망, 네, 이지망이 대금이었어요. 대금. 근데 일지망이 안 되고 이지망으로 결정이 된 이유는 이 중학교 때부터 언니를 따라가지 않고 음. 저의 길을 가기 시작한 시점이죠. 그때 이제 생각이 좀 예, 그때 바뀌었군요. 예. 나는 진짜로 해금을 하고 싶은가라고 저한테 물음을 던졌을 때 사실 해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그냥 대금에 가고 싶은데 해서 그냥 갔어요. 가고 나중에 엄마한테 나 대금으로 갔어 이렇게 음.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그 대금 뭐 명인들 중에서 네. 제가 아는 유일한 그분은 이생강 네, 예, 선생님. 그 대부분 남자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아요. 그 대금을 비롯해서 국악기의 어떤 성별 나님이 있나요? 그게 사실은 뭐 법적으로 정해진 네.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직업군에 보면 남성이 많은 직업군, 여성이 많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성비가 좀 나뉘는 건데 대금이라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커서 대금인 거거든요. 네, 클 때자 써서. 네. 예. 그러니까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일단 잡기도 힘들고 이 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배심도 통이 힘들고. 좀 지름이 굉장히 좀 크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야 예, 되겠죠. 플룻보다 이 취구도 좀 큰 편이에요. 치구라 하면 그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 플룻에서는 뭐라 그러죠?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바람을 넣는 예. 그 구멍을 취구라고 하는데 예. 이 취구도 플룻보다 좀 큰 편이고 상당히 크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하기 조금 체력적으로나 이런 신체 조건이 힘들어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학교 학창 시절에 음. 남학생이 한 16명 정도 됐어요. 네, 16에서 20명 정도 되면 정규 한 학년에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한 6, 8명이 대금을 해요. 남학생 남자들. 16에서 20명 정도에서 한 6명 정도가 대금 대금을 한다. 전공인데 나머지 10명 이상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건데 결국엔 끝까지 이걸 생계로 이어가는 이제 비율이 남자가 많은 거죠. 이 피지컬 면에 네. 있어서 남자가 체구도 그렇고 유리한데 네. 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그렇죠. 배운다. 하지만 네. 뭐 프로를 전향하거나 뭐 그걸 업으로 삼아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남자가 많았다. 현재까지는. 네. 지금 국악을 중학교 때부터 전공하시고 네. 지금 성인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 한 10수년 차
그쵸. 이어오고 또 EP도 발매하시고 인터넷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교본도 내셔서 네. 또 강의도 하시고 다양하게 네. 앞으로도 또 하실 것들 많을 텐데요. 그러면 그 중에 몇 안 되는 여성분이네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제가 대금을 하면서 가진 네, 목표였거든요. 네네네. 제가 네.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그 6년을 있을지. 버텼던 트레이닝이 네. 지금도 도움이 되는 거겠네요. 그 가야금으로 어, 6년을 버텼던. 그렇죠. 그때 뭔가 네. 하나를 하면은 꾸준히 해야겠구나라는 음. 게 몸에 새겨진 것 같아요. 자, 이쯤 해서 CD에서 음악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연주는 좀 이따가 추가로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2019년에 발표하신 싱글 내가 너의 라는 제목의 곡 듣고 와서 대금이 누나랑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대금이 누나의 2019년 싱글 내가 너의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 곡의 스토리는 그러네요. 그 인디밴드 도리토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콜라보였는데 뭐 좋은 만남은 항상 그런 결과물을 낳잖아요. 그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확장이 되고 뭐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싱글로도 발표가 되고 이 인디밴드 음악도 그렇고 지금 오늘 제가 손에 받아든 이 EP도 대금이 누나 밴드와 함께 만들어낸 음악이잖아요. 네. 밴드 형태의 또 연주를 하시고 장르적으로도 사실 뭐 보사노바 또 리메이크를 또 자주 하시는 편이라 네. 그 스타일들을 또 다 열거를 하자면 다양합니다. 참. 네, 뭐 이웃집 토토로의 그 테마 음악 타이타닉 주제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 겨울의 찻집 희망과 드뷔시의 달빛 뭐 캐롤 비롯해서 목포의 눈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다양한 스타일로 대금 연주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요즘 그 보면 한국적인 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대중음악도 특히 또 떠오르는 부분이 있고 케이팝은 물론이거니와 조선 힙, 조선 흥 뭐 이래가지고 누구죠? 그 이번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이날치요. 예, 이날치. 그런 흥겨운 음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음, 자체가 굉장히 부럽고 음. 저도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음. 그 자신의 성격은 네.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감정이. 그래서 흥겨운 것도 표현하는 게 이 정도고 뭐 화가 나도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보다는 약간 우회해서 전달이 되고 네. 그런다 그러셨는데 그럼 조선 흥이 아니라 대금이 누나의 음악은 약간 조선 조선 뉴에이지 조선 명상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할 뭐 이런 딱 좋은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뉴에이지에 더 가깝지 음,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치를 봤을 때 그렇게 그건 약간 펑크잖아요. 서양의 그러니까 펑크와 뭐 한국의 민요가 이날치의 음악에 그 펑크 음악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건 아닌 건 것보다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그걸 계속 실험하는 건가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더 어필이 될까? 뭐 이런 의미에서 이 리메이크가 계속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딱히 있진 않거든요. 그냥 그래요? 좋으면 네. 트로트도 좋아하는 곡이 있고 발라드도 좋아하는 곡이 있고 음. 힙합도 좋아하는 곡이 있고 음. 그러니까 장르는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그 리메이크 하는데도 음. 그런 장르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파격적인 리메이크도 가능하다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은 어디까지 되나 해보고 싶긴 해요. 그게 저작권이 좀 걸리나? 약간 좀 어차피 유튜브 안에서 하면은 다 걔네가 알아서 해주시기 알아서 때문에. 처리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좀 뭐
요즘 핫한 그런 네. 곡들로 이루어진 커버 레퍼토리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예, 이걸 좀 고르시는 편이네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음. 제가 7080이나 이제 그때 음악을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때 음악이 좀 많아요. 그 대금인 누나의 그 연령대에 비해서는 옛 음악이잖아요. 7080. 그렇죠. 그건 느낌은 왜 자신이 그런 취향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네. 제 성격이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김광석 네. 님이나 김현식 선생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7080이죠. 예.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성격 같은 음. 게. 부모님의 영향 뭐 이런 건가?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가르치기만 하시고 음악 보통 얘기하다 보면 뭐 우리 독특하네. 부모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해, 어떤 노래를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음악 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어릴 때 우상, 언니의 음악 취향은 어떤 겁니까? 언니도 음악을 잘 안 들었었고 예. 제가 연예인에 관심이 있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끝났어요. 네네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좋아했었던 가수들을 보면 네. 지금은 노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녹색지대 좋아했었고요. 가요. 소방차, 예, 굉장히 그때 인순이. 당시 탑10에 포함되는 그런 순위권의 가수들이네요. 네, 예.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다가 이제 아이돌 음악으로 바뀌면서 좋아한 게 이제 G.O.D까지 좋아하고 네네네. 제가 딱 그걸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 전통악기의 네. 전통적인 면을 연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나 네. 그런 컨텐츠들도 만드시나요? 전통 음악을 딱 주제로 커버 영상처럼 만든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 전통성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기획하실 뭐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미니 앨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리메이크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하는 악기가 정악대금이에요. 그래서 정악대금이랑 산조대금의 그 음색 차이가 좀 많이 크거든요. 제가 오늘 그 포털에서 읽어온 정보는 정악 대금으로는 정악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걸 깨신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 피아노 음계에 맞춰서 대금을 불 때는 정악대금을 많이 써요. 그게 오히려 유리한 건가요?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산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음색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제가 하는 모든 연주곡들은 기본 베이스가 정악이에요. 그러니까 떨고 그 정악은 꺾는 게 없거든요. 이런 표현하는 식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악 베이스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거의 정악풍이라고 볼 수 있죠. 정악을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거예요? 궁중음악. 그쵸. 네. 맞아. 그렇구나. 궁중음악에 쓰이는 악기로 목포의 눈물. 그렇죠. 약간 파격이네요, 그래도. 예. 이제 이생강 선생님이 되게 유명해지셨었던 것도 그 당시에 트로트 같은 것들을 대금으로 많이 이렇게 커버하셔서 앨범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트로트가 유행가였으니까 이 유행가를 커버하셔서 이제 유명해지신 건데 그 이생강 선생님은 산조 악기를 가지고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생강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 음악이 너무 밋밋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그건 산조 악기의 이 식임새를 듣다 보시니까. 근데 또 이제 제 유튜브를 발견하고 제 음악을 들으시던 분들은 또 그 음악이 너무 생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낮과 밤 뭐 이런 네, 느낌일 거의 수도 그런 있어요. 느낌. 네. 그렇군요. 리메이크를 하려다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좀 많아요. 해보고
감히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판단이겠죠. 그죠. 이게 음악을 살리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오늘 네. 이 굉장히 우리 대구민 누나가 센스가 있으신 게 제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제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를 또 리메이크를 해 오셨는데 이것도 약간 이거는 DJ님 만나니까 선물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리메이크 해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걸 한번 대금으로 들어보려고. 예, 예. 잘 어울리는 것들이 락 발라드 같은 게 잘 어울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대금의 그 찢어지는 듯한 청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며요. 좀 세기가 세지면 네. 찢어지는 느낌은 네. 안 되며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뭔가 대금의 청소리다라고 빵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 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방방 뛰지도 않고 이 적당한 잔잔함과 음. 빵 터짐을 갖고 있는 음악이 빵 터짐 좀 이상하네요. 클라이맥스가 있는 네. 기승전 빵. 그래서 락 발라드가 은근히 대금이랑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죠. 네. 두 곡을 들을 텐데 이번 라이브는 오늘의 두 번째, 세 번째죠. 대금이 누나의 대금 연주로 먼저 뱃노래 그리고 제가 흥분해서 소개한 나라 이렇게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이죠. 새음악 라운지. 오늘은 대금으로 이렇게 멋진 소리,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말하자면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대금이 누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멋진 라이브 먼저 들으신 곡은 민요죠. 뱃노래의 대금이 누나식 편곡으로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저를 위한 선물 나라 잘 들었습니다. 멋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이 뱃노래도 약간 락발라드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 청취자분 한 분은 재즈의 느낌도 확실히 들어있고,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청의 그 효과가 뱃노래에서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다. 그 딱 그 클라이맥스에서 딱 느껴지는 그 청음이 굉장히 묘한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좀 키가 낮긴 낮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악보를 예. 대금에 맞춰서 다 이조를 해서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조를 해서 보는데 이거는 키를 5개를 올렸거든요. 그래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낮게 들리지? 이 5키를 올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네.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글들을 제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제 얘기에만 빠져가지고 그 소개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 개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지영님께서 너무 좋아요. 이 매력적인 소리 널리 알려지기를 라고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김수정님께서 정말 날아가고 싶게 하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한복 입고 나는 느낌 대금이 누나 이 곡도 유튜브에 올려주실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최영경님께서 진짜 잘 어울려요. 아주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셨고요. 멍 때리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너무 잘 어울리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대금 멋집니다. 양경희님께서 이 음악이 대금 누나 음악과 잘 어울리네요. 그 나라 얘기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민망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제 앨범 주제가 그러니까 위로 희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어울렸어요. 그런가요? 선곡이. 그럼 미리 저도 좀 준비를 할 걸 그랬어요. 좀 아까 왜 함께 연주하시지 그랬어요. 뭐 이런 청취자 게시글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찔리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논 것 같아가지고 자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런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하신 김수정님 이 글은 아까 왔었는데 지연님 대금이 누나 너무 우아하고 얼굴도 이쁘시고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멋지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안미영님 같은 경우는 그 대금 연주 들으니까 운동 후에 피곤했는데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 요분의 사연도 재밌네요. 조아라님은 대금이 누나 김지연님 멋져요 하시면서 초등학교 때 소금을 배운 아들이 대금을 사는 날이 올지라고 하셨는데 대금 배우기 전에 소금 배워야 돼요? 그건 아닌데 요즘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과서에 예전엔 단소를 배웠었잖아요. 요즘은 소금 단소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서 보통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채널을 운영하면 많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채널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영향은 못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다양한 분들이 와서 그쵸. 보고 또 배우고 그러시나요? 보통 연령대가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연락하셔갖고 아이가 너무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분부터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남은 이제 생활을 내 취미 생활로 평생 배우고 싶으셨다고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 후의 삶을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전 연령이 다양한데 네. 제가 느낀 거는 예전에는 대금은 저도 나이 드신 분들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이런 선입견이 없이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태교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애기 자장가로 틀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연령대도 그렇고. 그 지금 대금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파 중이신데 이건 뭔가요?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춘 마이크 서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뭐 큰 영예 같아 보이는데. 영예까지는 아니고 네. 서울시의 뭐 문화, 뭐 행정 이런 여러 이제 안건들이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크리에이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나 네. 문화 같은 거를 하나를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자기들의 색깔로 담아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건 거죠. 그 서울시와 콜라보 영상이라고 보시면 서울시 행정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저는 이제 네. 문화 쪽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서울시 안에 있는 전통 문화들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로 아, 네,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전통 문화들 뭐 소개할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네. 얼마 전에 남산골 한옥마을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연주도 하시고. 네, 거기 배경으로 연주도 하고 거기서 하는 체험 같은 것들도 소개하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 청춘 마이크 서울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청춘 마이크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에서 주관하는 이게 청년들에게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버스킹 공연을 네네.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희가 올해 3년째 그래 또 어떻게 계속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3년째 대금이 누나 밴드로 네. 청춘 마이크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유튜브를 하고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좀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버스킹이다 보니까 일단 대상 자체가 불특정 다수고 그 젊은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 저한테는 버스킹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네, 신선하고 새로운 도전이죠. 아, 그렇군요. 버스킹 시간으로 몇 시간이나 하신 거예요? 청춘 마이크에서는 거의 이제 무대 전환까지 해서 30분을 하기 때문에 아니 축적 현재까지 3년 동안 청춘 마이크 하면서. 저요 버스킹 횟수를 손으로 셀 수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저 해본 적이 두 번인가밖에 없어요. 좀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근데 아, 그래서 버스킹. 청춘 마이크 덕분에 이제 네.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뭐 홍대라든가 뭐 네. 홍대는 요즘 버스킹 맞나요? 요즘은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잘. 네. 어딜 가면 버스킹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도 좀 그랬었는데 한강에서는 신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날 좋아지고 네. 곧 버스킹하는 대금이 누나 모습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TBS FM에서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프로가 있네요. 매주 토요일에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의 고정 게스트로 대금이 누나가 또 출연하시네요. 서울시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오늘 유쾌한 시간, 멋진 시간, 우아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도 이렇게 좀 해결이 되고 나아지니까 공연도 많이 하시고 네. 멋진 영상, 음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대금이 누나의 또 다른 곡 피처링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컬리스트 김효정 씨와 함께하는 산골물 전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